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네, 올해 들어와서 저는 가장 기분이 나쁘고 안 좋고 힘든 날이기도 한데요. ESG 한국에서 ESG 따져 보면 뭐가 ESG야? ESG보다 중요한 건 G지 G. G가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거버넌스, 지배 구조. 오늘 지배 구조로 개 엿을 먹은 날입니다 제가. 네,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좀 악재가 나와서 씁쓸한 날이죠 오늘. 그 동네는 왜 그런지 모르. 그 회사 개통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KC. 네. 아니 주주를 조금 더 생각 안 해.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냐는 거지. 아 진짜 제가 최근에 회사 매출 성장률 그다음에 사업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편입 비중을 좀 늘렸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야. 아무런 얘기도 없이. 심지어 회사 IR 담당자가 몰라. 아 이게 정말 개인 주주들을 엿으로 알고 있구나.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분노 폭발했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올 거로 보고요. 제가 계속 업데이트한 바에 의하면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적에 회귀를 하겠지. 그러나 이 회사가 할인받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과도한 할인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보통 매출이익 성장하는 회사는 이렇게 과도한 할인을 안 받아요. 네. 근데 오늘 그런 할인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도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인율이 좀 빠지지. 이 거버넌스 문제만 해결하면 30-40%는 그냥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분할 당하시고 물적 분할 당하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오늘 시장은 뭐 그냥 평이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아쉬운 날이죠. 좋다 말았지. 아침에는 뜨거웠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1% 넘게. 예, 근데 이제 국내 시장도 뭐 상승해서 출발은 했지만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0.36%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다가 플러스 0.25%로 다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반납해서 마감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6,5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도했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에서 각각 3천억 정도씩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한 거 말고는 특징적인 흐름은 없었습니다. 네. 네, 국채 금리도 조금씩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한국전력이 2.4% 오른 영향이고, 그다음에 섬유의복이 두 번째로 올랐는데 FNF가 다시 한 3.3%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뭐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죠, 최고. 네, 이제 세 번째 업종이 서비스 업종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한 2%, 4%씩 올랐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좀 대폭 올랐습니다. 거기가 서비스에 있네요. 네, 서비스에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국종합기술, 두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네, 의료정밀, 종이목 접종은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특이했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이제 업종 상승률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업종이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나 했더니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기록했었거든요. 네, 9월, 10월 달 특별히 더 그랬죠. 예, 네.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NFT를 결합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특히 게임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업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업종이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가 12% 하락, 다날 11% 하락, 네오위즈홀딩스 11% 하락, 게임비가 컴투스가 8% 5%씩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네요. 네. 근데 오늘 막 한전 올라도 기분이 하나도 안 좋더라고. 네. 좀 팔딱팔딱 8.8% 뭐 이런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 게 있는데. 그렇죠. 팔팔하질 못해.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전기료 가격 그게 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좀 크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FOMC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이 FOMC가 좀 우려가 되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길래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 신흥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 걸까요? 테이퍼링을 아주 우리나라만 좀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올라도. 그러니까 뭐 거기는 저희가 박종현 박사님하고 긴급 그 미국 금리 테이퍼링 관련해서 긴급 대담을 편성했고요.
빠르면 이번 일요일이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냐, 그러니까 계속 서로 의혹했던 거, FOMC가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다. 이제 약간은 채권쟁이시기도 하잖아요. 채권 출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보시는 눈이 확실히 약간 주식쟁이보다는 보수적인 시향관들이 없잖아 있는데, 주식 투자도 하시기는 하지만, 주식 배분도 하고 하시지만, 이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원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또 일부는 정치적인 부분도 연임을 노린 정치적인 포석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계속된다는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쓰여지는 술을 빼야 되는데 술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펀치볼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취해야 된다. 같이 취해야 되고, 더 취하는 상황이 오면 도망은 쳐야 되는데 그거는 장단기 금리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찌되었건 여기서 먼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뒤통수 얻어맞는다는 그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금리발 버블성이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다고 빠져나올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감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고. 네, 일단 오전에 FOMC 관련된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요약만 좀 해드리자면요, 매월 150억 달러씩 이제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언급했던 게 추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는 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완화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타이트한 노동시장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과 선을 그었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6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완화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원전 업종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 이런 진짜?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파 크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캐파 규모거든요. 커. 예. 100개? 우리나라 지금 몇 개 있는데, 와. 그러게요. 예. 탄소 감축을 진짜? 위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 150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지난 35년 동안 지은 원전의 개수보다 많습니다. 진짜? 이거를 혼자 다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35년 동안 지었던 거를 자기네가. 전 세계 국가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야, 진짜. 언제까지요? 그건 안 나오고? 예. 앞으로 15년 동안 짓겠대요. 35년 동안 지은 거를 15년간 다 짓겠다. 그렇죠. 참. 오늘 중국의 원전 관련주들 기대되는구만요. 네. 참. 그래서 살짝 삑살이 났는데, 한전기술, KPS, 종합기술 살짝 삑살이 났는데. 그렇죠. 한전기술은 오늘 24% 올랐고요. 한국종합기술 15%, 두산이 요거는 지주사인데 14%는 올랐습니다. 두산 중공업도 6%대 상승했고요. 이만큼 빗겨 나갔는데 벼락 거지가 됐네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난 것 같은 느낌이네.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약간 제자리에서 조금 빠진 건데, 예. 사실 9-10월 달에 시장 빠진 걸 대비하면 선방한 걸 수도 있었는데, 현금성 종목인데 벼락 거지 됐네. 그렇죠. 잘 봤는데 전기차는 왜 샀어? 예? 전기차는 왜 샀냐고. 이런 것도 못할 거면서 불러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게요. 정말. 참나. 이거라도 좀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얻어 터졌으면. 나 지금 속고치네요. 진짜 오늘 속고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GV70 요 전기차부터는 이제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이제 전기차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 판매 계획을 밝힌 거고요. 이후에 다른 전기차 모델도 이제 엘라바마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엘라바마에서 생산하던 소나타 모델은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을 냈었었는데요. 여기에도 부합하는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여기에도 좀 부합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2%대씩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하원에서 공개한 개편안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의 7,500불에서 12,500불로 확대를 하겠다.
12,500불이면은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럼요. 근데 예. 이제 아마 내용이 뭐 세금 뭐 이런 게 있어서 잘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예. 워낙 조건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여기서 5,000불이 추가가 된 건데요. 이 5,000불 중에 4,500불은 미국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지급이 되고 500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수입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은 안 주는 거죠. 오늘 현대차가 이 엘라바마에서 생산한 것도 여기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 대 팔면은 이제 보조금을 6개월마다 절반씩 깎던 이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달한 테슬라나 GM한테는 직접적인 수혜를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이 없었죠, 미국에서. 예, 네. 그리고 기존의 SUV에는 최대 69,000불, 픽업 트럭은 74,000불까지 이제 캡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8만 불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좋으네. 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네요. 네, 그게 네. 5,500억 달러 거기에 포함되는 것일 것 같으네. 이번에 삭제 안 된 ESG 네. 관련.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로이터에서 공급망 대란이 완화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BDI 지수 하락입니다. 화물 우와. 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뭐 6개월 계약 비용이 있고 12개월 계약 비용이 있고 24개월 계약 비용이 있는데 각각 5만 불, 3만 6천 불, 2만 6천 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의미는 이제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항만 적체가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시장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유로존에서 구매 관리자들의 재고 대비 주문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 쌓는 게 이제 좀 덜해진다는 거죠. 네, 이제 화물 운송 수요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의미이고요. 그리고 도요타 조달 본부장의 언급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통상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네. 상황은 이런 적체 상황은 올해 말부터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재, 펄프, 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도 공급망 대란 최악을 지났다는 신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이 현대차의 이 엘라바마 공장에 생산하겠다 이런 결정과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요 하원의 개편안과 그리고 이 공급망 대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것도 차량용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자동차 자동차를? 업체를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한국 잘하고 있어요. 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1등 먹는다고 해. 어? 향후에. 근데 그러면은 한 3등, 5등 안에 누가 들어갈 거냐 하면 저는 현대기아차가 5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등이었잖아. 네, 근데 5등 안에 들어오면 잘하는 거지. 아주 잘하는 거죠. 네,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이제 9월 말부터인가 10월 말이지 힘을 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말인가 하여튼 7만 원 선에서 힘을 내라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주주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힘을 좀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엔터 주들도 좀 약했는데요. 하이브는 오늘 플러스 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공시를 막 쭉쭉쭉 계속 내더라고요.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나무가 이제 발행하는 주식에 참여를 한 건데요. 지분 5천억 규모로 지분율 2.5%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두나무 시총을 여기서 20조 원 수준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20조 원이면 굉장히 굉장하죠. 높죠. 굉장하죠. 은행보다 더 크죠. 웬만한 은행보다 더 큰 거잖아요. 네. 여기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좀 낮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H&M도 조단일 텐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알아?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렇죠. 새로운 기술 없어졌습니다. 아, 새로운 기술이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어. 1등 종목 코스닥 없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취득 목적을 밝혔는데요.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NFT 등의 신규 사업 공동 추진이라고 밝혔고요. 이 투자건과 동시에 자금 조달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두나무가 투자를 합니다. 약 7천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신규 발행하는 주식수가 한 230만 주가 되고요. 전환사채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미래에셋증권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4천억 규모로 발행을 하고요. 전환 가능 주식수가 103만 주. 전환사채가 모두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주식수의 8.5% 규모의 자금 조달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긴 한데 아무래도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승 마감했고요. 놀라웠어요. 아침에 상승할 거로는 봤는데 끝까지 상승할까? 이랬는데 막 오락내락하면서 버티더라고요. 근데 악재예요. 물량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물량이 는 거는 악재지만 이 두나무와의 시너지를 내서 더 큰 그 물량 희석 효과를 뛰어넘는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이미 얘기가 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1조 7,400억,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요. 컨센서스가 1조 6,400억인데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2,200억인데 조금 하회한 1,700억 정도 발표했고요. 전년 대비 그래도 4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매출 그 부문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플랫폼 매출 35% 증가, 톡비즈 매출 38%, 포털 비즈 매출은 2% 하락했고요. 플랫폼 기타 부분이 54%, 컨텐츠 부분 84%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지배주주 순이익은 뭐 일회성 수익이 반영된 건지 7,800억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 511%나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4.4%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어저께 상장한 다음에 이제 달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오늘 1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장중에는 크게 10% 넘게 올랐었는데 이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저께 굉장히 호실적 발표했고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아무래도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게임주 이제 말씀드리면 NC소프트가 드디어 리니지 월드 이 W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갈리더라고요. 혹평하는 이제 평들도 좀 많았는데요. 기존 리니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션도 부자연스럽고 그래픽도 별로다. 뭐 이런 평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재료 소멸 이슈로도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좋은 글들이 꽤 많이 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NF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위메이드도 오늘 12%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면은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내일 하루 이제 거래가 정지될 이슈였거든요. 근데 네. 오늘 하락해서 그러진 않게 됐고요. 다날이 11% 하락, 네오비즈홀딩스 11% 하락, 게임비가 컴투스 8% 5%씩 하락했습니다. 참, 근데 위메이드는 옛날에 그 안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왜 이렇게 오르면 관심이 많아질까? 좋은 건 좋겠는데 좋고 잘했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펼쳐진 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단계 몇 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단 몇 배 주가가 오른 거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 위험이 커졌는데. 아직 이 회사가 사업을 펼쳐서 낼 수 있는 이익의 상단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꿈을 네. 꿀 수, 꿈 PDR. 예, 꿈을 그래서 줬다는 꿈을 꿀 수 거지. 있는 주식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꿈 잘못 꾸면 골로 갑니다. 꿈자리가 사나웠던 것 같아. 저는. 정신이 몽롱합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정말 그래서 힘들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 이 시계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만 보면은 미치기 팔짝 뛸 날이 있는데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보면 뭐 또 회복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회복되고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복은 될 거라고 보는데 길게 보면은 또 괜찮은데 짧게만 보면 답답해 죽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